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TV 박PD입니다. 이번에 공부해서 가지고 온 종목은 한솔그룹에 종속되어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 한솔로지스틱스입니다. 이 회사는 물류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주로 해상, 항공, 육상 물류 서비스, 그리고 재고 및 창고 관리, 유통 가공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물류로 수익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타 부수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뉴스 기사 보면은 11월 18일 날 나온 뉴스인데요. 한솔로지스틱스 중국 법인 등 해외 사업 매출 확대, 5년 만에 최대 실적 기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거래선 다변화 등 수익 구조 재편, 3분기 영업이익 작년 동기 대비 117% 상승했다고 나와 있고요. 현지화 서비스로 신규 수주 확대, 해외 부분 매출 55% 증가했다고 하고 지배구조 우수 개선 기업 선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매출 부분 보면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난 게 확인이 되고요. 영업이익도 많이 늘었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퍼도 계산해봤을 때 한 6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 저평가 상태가 아닌가 해서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기업은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또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한솔로지스틱스 물류대금 청구 소송 1심 승소 판결, 이 부분은 이제 2018년도 8월 24일 날 나온 뉴스 기사고요.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자면은 전주 페이퍼를 피고로 한 물류대금 청구 소송 1심 승소 판결, 이 청구 금액은 114억 정도 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자까지 이제 받는 걸로 판결이 났는데 1심 판결은 이렇게 한솔로지스틱스가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피고인 전주페이퍼가 이제 항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항소 결과가 아마 내년에 나올 것 같은데요. 1심 판결을 뒤집기는 어렵고 청구 금액 114억 원이 일부 좀 줄어들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전주페이퍼는 한솔로지스틱스에 청구 금액을 지급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금액이 꽤 많은 금액이 될 것 같아요. 한솔로지스틱스가 몇 년에 걸쳐서 벌어들일 수익에 해당되는 금액이 될 것 같고, 작년도 한솔로지스틱스의 당기순이익이 15억 정도였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굉장히 많은 금액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승소 판결이 결정적으로 났을 때는 주가의 상승에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항소했던 부분, 이게 작년 말에 항소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18년도 8월에 1심 승소 판결이 났고 작년 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한솔로지스틱스는 주가가 2015년도에 최고점을 찍고 꾸준히 하락을 했어요. 이때 어떤 큰 이슈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뉴스 기사를 보니까. 그 이후로 고평가됐던 주가가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그게 좀 과도하게 내려가지고 저평가가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가는 지금 최근에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재평가가 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갑자기 최근에 좀 급등을 했더라고요, 며칠 사이에. 그래도 아직 그런 급등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퍼는 6 정도 예상이 돼요. 주가는 1,500원 선이고 시가총액은 429억. 배당이 점점 배당액이 증가하고 있어요. 수익이 점점 많이 나서 그런지, 경영이 잘 되고 있어서 그런지 배당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1% 넘게 2% 정도 배당을 하는 것 같은데 올해 순이익이 또 잘 나올 것 같아서 배당액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실적은 올해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와요. 이 부분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영업이익, 순이익이 꽤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요. 아까 뉴스 기사에서도 간단히 설명드렸었죠. 이 회사는 개요 설명드리면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중국에 이렇게 법인이 또 있고, 인도에도 법인이 있고, 홍콩, 항저우, 광저우, 그리고 미국에도 있고요. 말레이시아에도 있고, 이렇게 베트남에도 있고, 여러 군데 법인을 거느리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주요 사업의 내용으로는 당사는 컨테이너 운송 사업, 트럭 운송 사업, 해상행 항공 포워딩 사업, 그리고 W&D 사업, 물류 시스템, 산업별 물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종합 물류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종속회사는 당사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 전략 및 고객사의 국제 물류 서비스 요구 증가에 따른 대응으로 설립이 되었고, 당사와 같은 성격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주, 그러니까 화물의 소유주죠. 화물의 소유주의 경기 변동에 따라서 고객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향을 많이 받으며 계절적으로 휴일수가 많은 연초 및 휴가, 그리고 장마철인 7, 8월에 매출 및 가동률이 좀 하락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계절적인 요인이 좀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생산 및 판매만 전담하고, 최근에는 이제 물류 부분은 전문 물류 사업자에게 아웃소싱은 추세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운송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뭐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화물 운송 주선업, 그리고 기업 채수 및 매출액 변동 현황인데요. 과거 2000년도부터 보면 기업 채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매출액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기업 채수가 매출액 대비해서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업체별로 평균 매출액은 한 업체당 평균 매출액 5억 8,200만원 정도 계산이 되고요. 그렇다면 영세업체가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중에서 한솔 로지스틱스는 매출액이 4천억을 넘습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면은 영세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에서 비교적 시장에서 좀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알 수 있겠죠. 시장 점유율 부분 보면은 상위 1위부터 이제 나와 있어요. 당연히 이제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운송 업체들인데, 시장 점유율 보면 현대글로비스,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고, 그 CJ 대한통운 다 대기업 계열사예요. CJ그룹 계열사, 판토스는 LG 계열, 한진은 한진그룹 계열, 그리고 롯데는 롯데 계열, 그리고 그 외에 세방, 그리고 대우 로지스틱스가 있고, 그 밑에 한솔 로지스틱스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2PL은 주로 이제 모기업 그리고 계열사 위주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2PL은 그렇고, 3PL은 고객사, 모기업이나 계열사가 아닌 그 외에 고객사와 거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은, 한솔 로지스틱스는 모기업인 한솔그룹으로 매출이 또 발생하고요. 그 외에 고객사로도 발생이 됩니다. 매출이요. 주요 제품,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으로는 물류사업 국내 부분이죠. 한솔 로지스틱스 국내 부분이 매출액이 66%, 그리고 상해, 천진, 중국의 매출이 한 25% 정도 발생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인도죠. 인도 4.35% 정도. 그래서 이 네 군데에서 96.04%,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여기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정보인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뭐 국내, 중국, 인도 이 부분에서 대부분 매출 발생되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그 외에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국도 있습니다. 전분기까지는 미국이 있었는데 올해는 미국은 없네요. 이게 법인이 몇 군데는 이제 폐사 처리를 하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고객사에 대한 정보인데, 한솔재지로 발생되는 매출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당분기, 전분기 다 1,000억 정도 발생이 됐네요. 유형자산 장부금에 보니까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건설 중인 자산이 45억 정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유난히 금액이 또 크고 눈에 띄길래 보니까, 현재 진행 중인 투자 현황, 당사는 군산항에 만톤의 보관 능력을 기존에 보유를 하고 있는 창고를 운용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로 보관시설이 부족하여 화물을 야적함에 따라 화주의 지속적인 클레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군산항에 항만 창고를 신축했다고 하고요. 군산항에 997평, 대략 1000평 정도의 보관 창고를 신축했는데 이미 현재 3분기에 완공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를 통해서
또 지속적인 뭐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특별히 볼만한 게 부채가 굉장히 늘었더라고요. 700억에서 1200억으로 늘었고, 부채 비율도 그에 따라서 거의 2배 정도 증가를 했어요. 이 부분은 이따가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유동부채 부분도 늘고, 연결 재무제표입니다. 유동부채 늘고 비유동부채도 늘었죠. 그래서 부채 총계가 700억에서 1260억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부채 부분 보면은 유동 리스 부채 그리고 비유동 리스 부채에 거의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리스 부채가 이렇게 늘은 거는, 없던 게 늘은 거는 이제 회계 그 처리 방법이 변경이 됐더라고요. 2019년 8월 2일 그 회계관리국에서 나온 자료인데, 그 금년부터 운용리스 이용 기업도 재무제표에 관한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 감가상각비와 이자 비용을 인식한다. 운용리스 이용 기업의 부채 비율 상승,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항공운송업, 그리고 영상 제작 배급업 등의 재무 영향이 좀 큰 편으로 나타났다. 그 회계 처리 기준이 변경돼 가지고 그 리스 부채를 이렇게 뭐 표시를 또 해야 되도록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그 기준 변경 때문에 부채가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이자 발생 부채가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굉장히 뭐 크게 걱정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준이 변경돼서 그런 거니까요. 손익계산서 보시면은 작년에 비해서 매출액 늘고,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도 늘었어요.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주 현황은 한솔홀딩스, 그러니까 지주회사겠죠. 한솔홀딩스에서 21%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원 현황으로는 다들 학력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지금 사장으로 있는 황규호 사장, 서울대 무역학과, 서영훈 상무도 뭐 미시간 주립대 경제학 박사, 이분도 경영학, 이분은 법학과 나오셨고요. 학력이 괜찮으시더라고요.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상 당기 순이익으로는 제가 항상 구하는 3분기까지의 합산된 당기 순이익을 3으로 나눈 다음에 4로 곱해서 연 예상 당기 순이익을 구해봤는데요. 66억 정도가 나옵니다. 거기에 주식수 현주가 대비해가지고 예상 퍼를 구해봤는데 6.43이 나옵니다. 이거는 화요일날 종가 기준입니다. 6.43이 나왔고, 그렇게 보면은 평균 퍼 16년도 한솔 로지스틱스가 13.53, 12, 19, 그래서 3년 평균이 15.31이에요 19년 예상은 6.43이니까 평균 퍼 대비해서는 저평가 됐다고 보이고요. 15년도에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폭등해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주가 퍼를 계산했어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업종하고는 그 얼마나 퍼를 비교했을 때 저평가인지 이런 부분도 좀 비교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 조금 아쉽게도 다른 시가총액이 큰 그런 운송업체들이 뭐 순이익이 적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나봐요. 그래서 그 운송업체 그 상장되어 있는 운송업체들 평균 퍼가 마이너스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솔 로지스틱스랑 평균 퍼를 비교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더라고요, 퍼로는. 그래서 PBR로 한번 비교해 볼까 해서 PBR도 가져와 봤는데, PBR로는 한솔 로지스틱스가 계속 저평가 추세로 가고 있고, 비교해 보면 뭐 쉽게 보이시죠? 평균포 수치로도 보면은 한솔 로지스틱스가 PBR이 1.12, 0.77, 0.65까지 내려왔고요. 2018년도까지입니다. 운송업 평균은 2를 상회하죠. 그러니까 PBR로 봤을 때는 저평가라고 볼 수 있겠죠. 매출액 증가율로도 한번 봤는데요. 한솔 로지스틱스가 17년도에 좀 꺾였다가 18년도에 급속 성장을 했고, 19년도 올해 아까 비교해봤지만 3분기 실적 비교해봤지만 상승했잖아요. 올해 또 좋은 실적 내줄 것 같으니까 당연히 더 상승을 예상할 수 있겠고요. 지금 운송업 평균이나 코스피 평균을 상회합니다. 순이익도 지금 순이익률은 운송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3%를 안 넘더라고요. 2%대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감안하면은 지금 평균치 수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이익률로는요. 끝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한솔 로지스틱스의 장점으로는 현재 뭐 저평가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평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저평가의 실적 상승까지 해서 현재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하고 있어요. 며칠 사이에. 이런 주가 재평가가 지금 이제 시작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항소가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에 원고 일부 승소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원고 승소로 끝나거나 원고 일부 승소로 해서 청구 금액이 조금 감액되거나 해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청구 금액이 114억임을 감안하면은 일부 승소로 이 금액이 감액이 좀 되더라도 단기 순이익에 비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배당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 아까 설명드렸죠. 올해 또 호실적으로 배당금은 더욱 증가가 예상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장점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같은 업종의 퍼가 편차가 심해서 비교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아까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현대글로비스는 14년도부터 퍼가 7에서 20, 최고 낮았을 때가 7이었더라고요. 그리고 CJ대한통운은 왜 그런지는 자세하게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14년부터 퍼가 60 이하였던 적이 없더라고요. 퍼가 60 이상인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고평가되어 있는지. 그래가지고 비교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시가총액 큰 애들이 퍼가 이렇게 좀 높다 보니까 비교하기 어려운데, 아무튼 퍼로 봐도 그렇고 PBR로 봐도 그렇고 저평가인 걸로 보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단점 끝내봤고요. 이번에 준비해온 한솔 로지스틱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며칠 전부터 급등을 시작했는데 조금만 빨리 알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이런 종목을 미리 캐치를 해놨다가 꾸준히 추적을 해서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좀 일찍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공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식투자TV 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